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0월 20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만 집값 하락한 까닭. 요거 어제 짠 뉴스 제목인데요. 뉴스 캡처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나왔는데요. 3천만 원 낮춘 급매물도 안 나가. 이게 얼마짜리 매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하락과 마주하게 되면 3천만 원은 현장에서도 바로 깎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한 5억짜리 아파트면 5천만 원 정도 그 자리에서 바로 깎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 상승기라면 집 구경하러 갔는데 5천만 원 올려달라, 이런 황당한 상황을 접하기도 하죠. 부산만 집값 하락한 까닭, 특별한 건 없습니다. 광역시중 나홀로 마이너스, 주간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0.02, 연속해서 9주 정도 지금 이 정도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구는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플러스 0.08도 구경했고 현재 플러스 0.03인 상태인데요. 평균적인 하락률을 고점 대비 비교해보자면 부산은 마이너스 26%, 대구는 마이너스 28%. 실질적인 하락에 대한 체감은 대구가 더 심해요. 이거 유별 떨 거 없어요. 신규 입주 물량 2만 5천 가구 쌓이자 대구 올해 3.5만 가구, 내년에 2만 가구 넘거든요. 이걸로 엄살 떨 것도 못 된다. 준공 10년 넘은 구축 거래 절벽,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되는 형태를 보면은 재건축을 염두에 둔 것 아주 좀 비싼 아파트들 일부 거래되고요. 아니면은 뭐 신축, 10년 안쪽에 있는 것들이 주로 가격의 상단부를 차지하지 10년 이상 넘어간 것은 그렇게 큰 힘을 못 쓰고 거래량도 많지 않은 것이 이게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 낮추는 거 이걸로는 해결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을 어젯밤에 너무 늦게 올려서 오늘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구가 하락률이 더 크고요. 평균적인 하락률은 세종시가 더 큽니다. 울산은 다시 몇 번씩 점검해봐도 울산이 상태가 괜찮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굳이 꼽자면 대전이나 울산이나 이렇게 대전이나 울산처럼 인구가 많지 않은 곳. 왜? 인구가 많은 도시는 한번 들썩들썩이게 하려면은 엄청난 자본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은 그렇게 돈을 수혈해 줄 만한 상황이 안 되죠. 규모가 작은 도시들 한번 들썩들썩거려 보는데 미풍에 그칠 것이다. 이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각 지역별로 뭐 해수동이니 뭐니 비싼 동네, 뭐 강남이니 뭐 이런 곳들 비싼 동네 몇 개 찝쩍거리면 부동산 시장이 막하다 들썩거릴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더라라고 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주저앉았어요. 과거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거의 한 2, 30%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을 때 주택을 다루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네, 주가는 주택의 선행지표다. 주택 가격 좀 있으면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웬걸 주택 가격도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주가가 꼬라박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택가격도 꼬라박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줘야 될 건데 이런 경고를 해주는 상승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1350원을 상회하면서 여전히 위협적인 상태이고요. 여기도 코스닥 지수도 950까지 거의 올라갔던 것이 770까지 거의 한 달 만에 빠졌나요? 20%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조금 쫄리나요? 네. 기름값도 조금 떨어지던 것이 갑자기 89불까지. 저는 여기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요 기준으로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89불, 거의 90불에 육박해 있고 금리, 원달러 환율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뭔가 시장이 비정상적이다 이런 느낌 드시죠? 물가는 굉장히 오를 것이다. 지금 주유소 기름값을 보니까 오늘 퇴근길에 보니까 한 1,700원 정도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유류세에 반영한다면 225원이죠. 정부가 이거 뚝 까패고 있어요. 기름값 오르고 환율 오르는데 기름값이 1,750원 정도 했던 것이 갑자기 1,700원 정도까지 조금 떨어졌어요. 정부에서 압박을 세리 넣고 있어요. 왜? 야, 우리 유류세 깎아주는 거 반영하면 200원 정도 반영되면은 너희가 그 휘발유 값을 그렇게 비싸게 팔면 안 되는데 너희 왜 그렇게 비싸게 팔아? 유류세 인하해준 만큼 이 정유사에서 자기들 마진으로 더 많이 남겨 먹으면서 뉴스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 뉴스 나오기가 무섭게 한번 쑥으로듭니다. 뉴스 나올 때 반짝이에요. 기름값 연말까지 200원 정도 할인되는 거 된다고 했는데요. 아마 내년이 되면 2,000원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요. 자, 국채 수익률 간밤에 아마 요거 관찰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미국 10년물이나 30년물 살펴보시면은 5%를 살짝 넘어섰던가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위협적으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더라. 우리도 뒤따라 올라갈 것이다. 왜?
지금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떠들어댔겠지만 지금 대응책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형국, 아니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되는 형국까지 밑장 빼기,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위기를 오히려 점점 더 키우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근데 정작 묻고 싶은 것은 포크레인이 준비되어 있냐 아니냐를 묻고 싶어요. 아마 가래 정도는 준비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포크레인도 없다면은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겠죠. 자, 주가는 주택의 산행 지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평균적인 하락률은 부산이 대구보다 상황 났습니다. 앓는 소리하고 인구 빠져나가고 젊은 층 빠져나가고 온갖 위기의 뉴스들이 부산을 타겟으로 나오고 있어요. 뾰족한 해결책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나마 집값이 좀 잡히고 했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 상황을 지금 가래를 들이대야 되는 상황인데 가래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괜찮다. 괜찮아질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중국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같이 문제 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들이 한번 터질 때가 되었구나.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5만 1000건, 많을 때는 5만 1500건까지 갔었고요. 내리막을 보이던 전세도 지금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멘트 써놨던 거 있죠? 9,000건이면 임대인이 유리, 12,000건이면 임차인이 유리. 여전히 지금 임차인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부 구축이나 이런 곳들 전세 가격이 낮은 곳은 우리 집값은 싸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들어온다 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대출 싼 가격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정책금융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오히려 새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구축은 투자로서 더 이상 하지 마라. 조금 덜 가진 계층이 좀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 투자에서 좀 빼라. 울산은 진짜 학을됩니다. 1억만 있으면 지금 열채 살 수 있다고 그 카톡방에 제 아는 사람 이야기해가지고 네,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저를 막 볶아댔어요. 아니다.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작살났어요. 그렇게 카톡방을 운영하던 사람들 어, 납작 두껍기가 와, 이 철판보다 더 두껍고 뭐보다 더 두껍다고 해야 되겠나?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많이 느끼시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후회를 안 남기도록 무작정 남 간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가서 나중에 책임자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네. 아파트 거래량, 이거 오늘 저 숫자를 제가 바꾸지를 못했네요. 오늘 거래량, 네, 90건이었는가요? 이것도 제가 왜 못 바꿨지?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요거 깜빡 요거 옆에 숫자를 하다가 지금 요거 522라는 숫자를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거래량이 10월의 거래량이 한 3분의 1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요거 많으면은 10월의 거래량은 1600건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부산 지역. 충격이죠. 충격이죠. 1600건 거래가 1월 달하고 2월 달 사이가 1600건의 거래량이에요. 이거 충격적인 거래량이거든요. 갑자기 거래 절벽을 만나는 현상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091건의 거래량을 보고 있는 9월의 거래량도 2350, 2400에서 2350, 2350에서 2300. 이거 지금 한 2150 수준으로 지금 수정해야 됩니다. 2150. 이 수준이 이미 부산의 정점은 8월에 끝났어요. 8월에 끝났어요. 뒤늦게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22년도, 21년도 분위기가 거래량이 팍팍 꺾여 나가고 모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이 와중에도 신고가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보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거래량이 꺾이고 나서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뒤끝이 안 좋았어요. 지금이 그 시점이에요. 제가 한 달 전쯤이던가요? 정말 이 분위기라면 사지 마라. 사지 마라. 그렇게 단언하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자, 오늘 제일 비싼 아파트가 8억 3천입니다. 그래도 요거 10월달 넘어서 직거래네요. 직거래. 일단 얘 차치해 놓고요. 9월 27일 이후에 6억짜리 이상 거래량 해봐야 뭐 신규 아파트 23년씩. 요 상단을 차지하는 것은 10년 안쪽 뉴스에 나온 그대로예요. 10년을 넘어가는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대형 평형이라든지 이런 경우지 그 외에는 10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고가의 아파트 순위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연식 지나면은 묻혀버립니다, 이제. 자, 앞에 70, 거의 30% 빠졌고요. 23%. 얘는 43%지만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이런 거는 잠깐 잊어도 괜찮습니다. 자, 10월 달 접어들면서 이 비싼 아파트들의 거래가 띄엄띄엄 6억 이상 아파트들 있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요거는 뒷북치는 사람. 그럴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입니다. 앞에 6자로 시작하는 아파트들이 점점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 한 페이지에 하나가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한 페이지에 두 개가 있다가 그러다가 40% 하락하는 것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식어버리죠. 요 한 페이지에 지금 앞자리 30% 이상 하락했는 게 두 개가 보이고요. 여기는 30% 이상 하락했는 게 한 개, 40% 이상 하락했는 게 두 개가 보여요. 분위기가 싸한 거 맞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앞자리가 6자로 시작 30% 이상 하락했는 거 또 보이고요. 제가 평균적인 하락률 지금은 26%라고 말하지만 정정해서 말할 날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 여기 갑자기 고점과 비슷한 10몇 %밖에 하락 안 했는 가격들을 보면은 여기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정도 수준 하는 것들은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 않았고 내릴 때도 많이 내리지 않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 한 페이지에 한 개씩 자꾸 끼어들죠. 예. 조금 사태를 조금 심각하게 볼 필요는 있겠더라. 비싼 아파트 요거 안 올라가면은 돈 있고 눈치 빠른 꾀돌이들 비싼 집들 안 산다는 걸로 신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거래량 이 차트 보면 맞죠? 이렇게 충격이 오고 이렇게 충격이 와도 뭐 IMF 때 금리가 20% 넘어가도 살 사람은 사더라. 살 사람은 사더라. 근데 그때 안 사고 조금만 더 있다가 사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요. 이 살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게 뒷북치는 사람인지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 꼭 있어요. 그런 부류 꼭 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매수에 굳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이유가 없겠더라. 실거주라는 이름 하에 비싸게 집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도 굳이 받아줄 필요는 없겠더라. 정말 실거주라면은 정말 영가에 그런 가격에 사야지 실거주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거지. 단순히 실거주라는 이름만 비춰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한다? 아니면 투자적인 수요자가 물건을 떠넘기려고 한다? 니는 실거주니까 무조건 사라? 그것도 아니죠. 실거주라면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요. 내가 6억에 샀는데 한 반년 지나고 나니까 30% 하락해가지고 한 4억 2천에요. 내가 실거주로 여기 계속 깔고 앉아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습니까? 실거주일수록 더 신중하자. 네. 눈치 빠른 사람들 급하게 살 이유가 굳이 없겠더라. 알아서 돈 많은 사람 알아서 뭐 집값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을 거예요. 네, 나머지 내용들 제가 또 아직 힘은 받지 못하고요. 아직까지 입주 물량 많이 있는데 아직 대단지 입주도 좀 앞두고 있잖아요. 전세 거래가 빵빵 터져줘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거래량이 전세 거래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런 조짐들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